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72번째 사건입니다. 학교 성폭력 문제 제기한 뒤 전보 이 교사가 당한 일이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다.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경찰청이 대응 방법을 발표하며 교육부가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통계를 보면 징역형 선고 비율은 28%, 집행유예는 39%, 벌금형은 16%에 불과하다. 출처 김남희 의원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약하며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인권심 인사회는 성폭력의 근본 원인이 성차별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을 철폐하려는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성폭력과 성차별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 성폭력 근절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막을 수 없으며 성폭력 영상물이 상업화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실에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 8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불법 합성 및 게시 행위, 금지, 긴급 메시지를 발송한 사례는 대표적이다. 이는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를 발표한 다음 날에 이루어진 조치로 교육당국이 대응에 있어 얼마나 늑장을 부렸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문제점은 학교 현장에서도 드러난다. 2023년 5월 A학교의 사회교사 지혜복은 상담 중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이 빈번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에 지희 교사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4분의 3의 여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지희 교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알렸고 학교폭력 사건 담당자가 배정되었다. 그러나 담당 교사는 피해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며 기명 전수조사를 계획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폭력 사건 해결 경험이 부족한 채로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다행히 지 교사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기명 조사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상충된다고 판단하고 이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었고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지 교사도 학생들에게 야유를 받았으며 피해 학생들은 큰 심리적 압박을 겪었다. 이에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을 했고 12월 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몇 가지 권고 사항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의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이행. 둘, 학교장의 학생과 보호자 면담 및 의견 청취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셋,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성교육 연수넷, 피해 학생들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 실시. 다섯, 학교 관리자 및 관련 교사의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 여섯,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다. 그러나 A학교는 지 교사에 대한 부당정보 조치를 시도했다.
2024학년도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 명단에 올렸으나 지 교사가 사회과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과 교사보다 적은 수의 사회과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전보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성폭력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부담스러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지 교사는 이 부당전보 조치를 거부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했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고 부패방지법을 근거로 지 교사의 행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77명의 변호사들이 지 교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주장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2년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역시 부당전보가 아니라며 지 교사의 전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지 교사는 부당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했으나 법정 싸움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 교사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제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부정하며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하려고 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강화시킬 뿐이다. 국제인권 기준에 따르면 지 교사는 인권옹호자로 보호받아야 한다. UN 인권옹호자 선언에 따르면 국가는 인권옹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이나 보복, 불이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교사를 징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정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학교로 복권시켜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부당전보나 징계는 무효화되며 지 교사는 A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성평등 인식 개선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청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의 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며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 교사의 복권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을 겪은 서울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더 이상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분기탱천 기사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72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